여전히 많은 의문점이 풀리지 않고 있는 구미 3세 여아 사건. 엄마로 살아왔던 언니 김모 씨의 첫 재판이 어제 진행됐습니다. 교수님, 어제 첫 재판이 진행이 됐는데 일단은 공소 사실은 모두 다 인정한다. 이런 취지로 밝힌 것 같아요. 그렇죠. 지금 이제 이 사건은 이제 우리가 두 개로 봐야 되는데 하나는 20대 친모, 또 하나는 지금 40대 친모인데 이번에 이제 있었던 건 20대 친모에 관련된 것이죠. 근데 이제 사실 그 공소 사실을 전부 다 인정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 뭐 어떤 그 논란의 여지가 없는 사실이에요. 네. 예, 논란의 그 사실이 없는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 사람의 어떤 심적인 것을 보게 된다면 이 근본적으로 이 여성으로서의 어떤 모성이 있는가라고 하는 그런 것에 대해서 의문을 우리가 들 수밖에 없고, 왜 그러냐면 이 동물 중에서도요, 이 새끼를 낳고 난 이후에 돌보지 않는 그런 그 특성을 가진 동물들이 있긴 있어요. 그런데 사실은 여기서 좀 문제가 된 것이 뭐냐면 이 아이를 방치해서 그렇게 죽게 만들고 난 이후에 양육수당을 갖다 그동안에 꼬박꼬박 받아왔다는 거죠. 네. 예.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 좀 특이한 것이 이 아이를 홀로 놔두고 떠나기 직전에 이 아이가 먹던 분유를 인터넷에 올려가지고 그것을 갖다 팔았다는 거죠. 그러한 여러 가지 것들을 보게 된다면 이 사람은 챙길 것은 확실하게 챙기고, 즉 돈 같은 건 챙기고, 자기 아이에 대한, 적어도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? 그 아이가 바꿔치기 한 것을 갖다 자기는 전혀 모르고 있었다라고 얘기한 것을 보면 자기 아이라고 인식을 하고 있었었는데 그 아이를 돌보지 않고 저런 식으로 사망케 했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이거는 재판 과정에서 크게 뭐 논란의 소지는 크게 없어 보입니다. 네. 김 씨가 아이를 두고 떠나기 직전에 아이가 먹던 분유를 팔았다, 이런 보도가 있는데 아직까지 확인된 건 아니라는 점도 밝혀드리겠습니다. 김 씨의 변호인은 김 씨가 살해 의도는 없었다, 이렇게 주장했습니다. 함께 목소리 들어보시죠. 애초에 그 살해 계획을 가지고 의도를 가지고 이렇게 나간 것은 아니고, 이 사건 당시에는 이제 출산과 겹쳐지면서 뭐 예기치 않게 집을 장기간 비우게 되면서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는 것입니다. 원래는 하루 이틀 정도 집을 비우고 다시 아이를 보러 가곤 했었는데 출산 기간하고 겹쳐지면서 한 보름 이상 집을 비우니까 이제 그때는 이제 인식을 한 거죠. 아이가 잘못됐을 거라는 걸. 그게 이제 두렵기도 하고 그래서 가족들도 좀 멀리 하게 됐고. 본인 딸이 아니었다는 거.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도 피고인도 좀 놀란 부분이고, 전혀 몰랐고, 모친이 임신하고 출산했다는 그런 사실도 전혀 알 수가 없었다는 입장이에요. 변호사님, 네. 지금 공소 사실은 다 인정한다면서도 살해 의도는 없었다. 네. 이걸 어떻게 봐야 되나요, 저희가? 일단 공소 사실 다 인정하면은 고의도 인정하는 셈이어서 예. 이게 사실 일부 고의만 부인하기가 힘들거든요. 예, 예. 일단 변호인이 근데 저렇게 주장하는 이유는 제 추측에는 이게 일반적인, 그러니까 적극적인 행위로 인한 살인이 아니지 않습니까? 네. 법률 용어로 자기에 의한 살인이라고 하는데요. 자기에 의한 살인이 아니라 보호해야 될 의무가 있는 자가 보호하지 않음으로써, 그러니까 부작위에 의한 살인이라고 보죠.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가 성립하려면 그것이 살인과 거의 동일한 수준의 어떤 악한 행위여야 됨이 증명돼야 됩니다. 근데 아마 제 생각에는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도 고의 부분을 부정한 것은 예. 부작위에 의한 살인은 자기에 의한 살인보다 더 인정되기 어렵기 때문에 그런 고의 부분을 좀 깎아내림으로써 좀 살인죄 부분을 피하려고 하는 게 아닌가 하는 의도가 엿보입니다. 예. 네, 교수님 이제 마무리로 앞서서 이 사건은 20대 친모와 40대 친모로 나뉜다라는 말씀 주셨는데 저희가 이제 20대 친모를 짚어봤다면 오는 22일에 이제 40대 친모 성모 씨에 대한 재판이 진행이 된다고 해요. 일단 그들의 주장은 그의 석 씨와 석 씨의 남편 주장 모두 아이를 낳은 적이 없다. 또 그 남편은 죽은 아이는 딸이 낳았다. 그러니까 김 씨가 낳았다. 나의 아내는 아이를 낳은 적이 없다. 계속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이 재판 결과는 어떻게 흘러가야 된다고 예상할 수 있을까요? 일단 그 경찰에서 DNA 검사를 한 것은 상당히 잘한 것 같습니다. 실체적 진실이라고 하는 그런 측면에서.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것이 이 20대가 아니고 이 40대 산모가 아이를 놓지 않았다라고 주장을 하는 이유는 핵심이 뭐냐면 아이를 낳았다면 그 아이가 어디 있느냐. 만약에 그 아이를 어떻게 사망케 했다라고 한다면 이제 살인과 연관된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이렇게 부인을 하는 것 같은데 지난번에 이런 얘기했어요. DNA 그 가능성이 99.9999라 그러니까 이 남편이라고 하는 분이 그러면 우리 아내가 0.00001%에 해당이 되지 않느냐라고 또 얘기를 했고, 뭐 방송국에서 세계에서 연구를 뭐 진행 중이라고 하는데 한 사람이 두 개의
유전자를 가지고 있는 그 가능성에 대해서도 얘기를 했는데 네. 어떻게 이 사람이 그런 여러 가지 어떤 아주 극히 예외적인 것이 되느냐라고 하는 것이죠.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아이를 안 낳았다라고 주장을 하면 아이를 놓은 사람을 찾아서 그 사람의 DNA를 밝히면은 이것은 쉽게 해결될 문제가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. 네.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. 세 분과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고맙습니다. 네, 저희는 60초 광고 뒤에 돌아오겠습니다.